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무의미하게 공부했는지 이른바 문장의 오형식의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문제점을 통해 문장의 유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매우 중요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강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은 알고 이렇게 헛공부를 하면 안 되겠죠? 교수님은 철수를 제자로 삼았다. 위 예문에서 철수를이 보이시죠?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를 취하니 동사 삼다는 타동사입니다. 제자로는 부사어입니다. 그런데 제자로가 없으면 온전한 문장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의사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제자로처럼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사어를 필수 부사어라고 합니다. 동사 삼다처럼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 중에 필수 부사어를 수반하는 타동사를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불완전 타동사가 영어 문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어 문법 용언에 나오는 불완전 타동사를 설명했습니다. 모국어인 국어인데 어떤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하물며 외국어인 영어는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불완전 타동사 이런 말을 일반인 학습자가 과연 알아야 할까요? 불완전 타동사 이런 말을 알아서 뭐 하게요? 아니 이런 말을 알아서 어디다가 써먹게요? 대학 과정에 전공자나 하는 것이고 전공자나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 학습자는 몰라도 되는 말입니다. 실제로 불완전 타동사 이런 말은 몰라도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초등학생이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하면서 동사를 배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하면서 쓸데없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문장은 위와 같이 문장 성분으로 즉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부사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영어는 어순이 곧 문법인 구조어입니다. 위와 같이 어순이 정해져 있고 어순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유형 1부터 유형 7까지 생강문법에서 말하는 영어 문장의 7가지 유형입니다. 보통 문법책과 다르게 생강문법에서는 부사어를 유형에 넣어 영어 문장을 7가지로 분류합니다. 유형 1은 연결동사가 연결어로 쓰인 문장이라 제일 먼저 따로 다룹니다.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영어는 주어와 서술어가 한 묶음, 주어 앤 서술어, 이것이 개인 중심의 영어. 주어 플러스 서술어를 주어 앤 서술어로 보시고요. 영어는 주어와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이어진 말은 목적어, 보어, 부사어의 선택적 조합입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문장 성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짜여 있는 것입니다. 딱히 암기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목적어, 보어, 부사어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She is Betty. She is Betty. 위 예문을 두고 몇 형식 문장이냐? 이 질문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보통 문법책에는 이 형식 문장으로 나오는데요. 아니, 몇 형식인지를 알아서 뭐 하게요? 몇 형식이든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위 예문에 비동사를 왜 썼느냐? 영어에 연결동사가 왜 있느냐? 비동사 뒤에 있는 베티를 어떤 말로 볼 것이냐? 위 예문에서 서술어는 무엇이냐? 베티 자리에 부사어는 올 수 없느냐?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Birds fly. Birds fly. The bat flies by night. The bat flies by night. 보통 문법책에서는 1번, 2번 둘 다 같은 일형식 문장입니다.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새가 날면 하늘을 날지 어디를 날겠습니까? 1번은 in the sky를, 즉 부사어를 붙이면 쓸데없이 말만 늘어집니다. 오히려 부사어를 쓰지 않는 것이 군더더기 없이 의사소통이 더 잘 되는 문장입니다. 요컨대 1번은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져야 의사소통이 더 잘 되는 문장입니다. 단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유형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2번은 밤에 나는 박쥐의 특성을 말하므로 바이나잇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이나잇은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부사어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 예문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형식 문장이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형식 문장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형식은 He speaks English. He speaks English. He speaks English very well. He speaks English very well. 1번은 he가 영어권 원어민이라는 말로 들리고 2번은 he가 원어민이 아닌데 영어를 매우 잘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very well이 있고 없음에 따라 전달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용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문법책은 부사어를 대놓고 무시하고 1번, 2번 둘 다 같은 3형식 문장으로 봅니다. 2번을 3형식 문장으로 보면 1번과 다른 문장 내용을 저절로 알게 되나요? I love you. I love you. you는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목적어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직접 목적어입니다. 위 예문의 경우는 국어도 영어도 목적어 개념과 목적어 규정이 일치하다 보니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영어의 직접 목적어는 한국인에게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는 목적어가 여러 자리에 위치합니다. He entered the room.
He entered the room. He entered into a new business. He entered into a new business. The room도 목적어고 a new business도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a new business 앞에는 전치사 into가 있습니다. 전치사 into가 왜 있을까요? 이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직접 목적어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보통 문법책에는 1번의 enter는 타동사고 2번의 enter는 자동사고 into 이하는 부사구라고 나옵니다. 직접 목적어 개념을 모르다 보니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순 엉터리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I am afraid of tigers. I am afraid of tigers. 위 예문의 타이거즈도 목적어입니다. 형용사가 전치사를 수반해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입니다. of tigers는 부사구고 뒤에서 형용사를 수식한다? 이러면 영어 접어야 합니다. He gave me the book. He gave me the book. He tell me the number. He tell me the number. 위 예문과 같이 타동사 중에는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타동사가 있습니다. 1번의 me는 간접 목적어고 the book은 직접 목적어입니다. 왜 간접이라고 할까요? 간접 목적어 개념이 무엇일까요? 2번은 the number뿐 아니라 me도 직접 목적어입니다. 타동사가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입니다. 간접 목적어 개념을 모르면 직목 플러스 직목, 이중 목적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1번은 the book to me가 되지만 2번은 the number to me가 되지 않습니다. 구분적인 특성이 다릅니다. The judge explained us the rules. The judge explained us the rules. The judge explained the rules to us. The judge explained the rules to us. 심판은 우리에게 규칙을 설명했다.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1번으로 말할까요? 2번으로 말할까요? 1번으로 말할 것 같지만 2번으로 말합니다. 핵심은 왜 2번으로 말하는지 이유를 아는 것이겠죠? 혹여 위 예문이 몇 형식 문장인지를 모르면 불안하신가요? 그럼 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We provided the sufferers with food and water. We provided the sufferers with food and water. 누구에게 무엇을 공급하다. 이 말을 하는데 전치사 with가 쓰였습니다. 전치사 with가 왜 쓰였을까요? 위 예문의 의미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We named the baby Ella. We named the baby Ella. He called Mr. Kim, a lawyer. He called Mr. Kim, a lawyer. 1번의 엘라는 더 베이비를 설명하는 목적보호입니다. 그럼 2번의 a lawyer도 목적보호로 볼 수 있을까요? a lawyer는 명사 설명어입니다.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기는 하나 1번과 해석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목적보호와 또 다른 명사 설명어, 영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형용사절인 관계사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한국인이 가장 못하는 영어 문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오형식의 문제점과 관련해 몇몇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몇몇 예를 들어보았을 뿐 이것저것 생각해 볼 것도 알아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형식은 형식이 아닙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장의 오형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형식 위주로 바라본 나머지 내용을 형식에 끼워 맞추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장의 오형식에 속하지 않거나 문장의 오형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문장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부사어를 형식에 넣지 않은 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오류입니다. 형식이나 유형은 단지 편의상 분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내용. 내용을 알아야 말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형식에 얽매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초는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쉬운 것이면 잡았어도 벌써 잡았겠죠? 이번 기회에 이를테면 목적어가 무엇인지 어떤 말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영어 문장의 7가지 유형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